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직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돌파하지 못하면서 강한 약세 패턴이 이루어졌고요. 현재 G라인 1차 지지를 받으면서 V자 반등이 출현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즉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 선물지수가 24,100포인트를 이탈할 경우 추가적인 약세 패턴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우려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가 축소가 되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마지막 50일선을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이 마지막 50일선을 이탈했던 적이 지금까지, 즉 4월달 상승장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즉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월요일 시장에 최소 이 V자 반등이 출현하면서 1% 이상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이지 못한다면은 증시는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 우려하면서 증시를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시간 보험 기준에서도 확대했을 경우 본인이 지지받았어야 되는 2차 구름대 구간까지도 모두 이탈하고 있는 구간에서 최종 지지라인, 즉 448일선 구간까지도 이탈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좋지 않은 그림이 출현할 수 있고요. 현재 4시간 보험 기준으로 우리가 이 4월달 내내 거래량을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음봉, 가장 높은 매도세가 출현한 구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빠지면은 1시간 보 기준으로 확대를 했을 때 사실은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발 매수세를 잡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최소 그어드린 이 파란 선을 돌파 나오는 이 그림이 출현해줘야 매수 타점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증시가 장 마감하기 바로 직전에 와장창 하고 무너졌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시아장이 모두 쉬어갔잖아요. 아시아장이 모두 쉬어갔다라는 것은 월요일에 아시아장이 문을 열었을 때 관련된 뭐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한국에 아니면은 포함된 여러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럴 경우 정말 최악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가 24년도에 봤었던 이 구간 블랙 먼데이를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블랙 먼데이 때도 우리가 V자 반등에 성공했을 때 증시는 빠르게 상승했던 것을 기억하면은 한 번 더 빠질 때 우리가 공포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좋은 추매 타점을 잡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지성으로 끝까지 쭉 빼는 시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빠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비중 축소하고 현금 들고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것을 노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지금은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강한 하락은 이렇게 그냥 관세 이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무언가가 더 나와야 돼요. 무엇이냐면은 이걸 통해서 실제로 CPI가 막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막 고용이 무너지면서 연준이 우리 금리나 고민해 볼 거야 라는 스탠스까지 나와야 정말 강한 폭락이 나오고 이때는 강한 인버스 매수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점 보시면서 테슬라 분석드리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날 강한 약세 패턴이 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볼벤이 우리가 축소가 될 때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열어놓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아래로 약세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좀 우려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최종 지지라인은 400불로 보고 있습니다. 이 400불을 이탈할 경우 테슬라는 한 번 더 이탈하면서 380불 초반에 재매수 타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기억하시면서 테슬라 보유자분들은 400불 이탈할 때 비중을 한 번 더 축소하시고 380불대에서 다시 한 번 더 재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80불에서 340불 이 구간은 정말 좋은 매수 타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우려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위에 지금 내가 혹시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비중 어느 정도 축소하시고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잡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직전에 어제 새벽에 라이브 방송 진행드리면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는 수익 중인 종목을 비중을 과하게 축소하고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반대로 손실 중인 종목도 그만큼 비율대로 매도를 치면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면서 영원이 되겠죠. 수익이 아니면은 뭐 손실을 조금만 매도 치면은 수익으로 매도를 칠 수 있고요. 그러면은 현금은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수익 중인 종목들 비중 축소하고 그리고 손실 중인 종목도 비중 축소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을 낮출 수 있고요.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밑에서 재매수한다면은
평단이 440불인 테슬라 보유자분들도 480불, 340불에서 재매수를 진행했을 때 실제로 평단은 380불이나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테슬라가 위로 치고 올라갈 때 수익률을 충분히 챙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나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것도 전혀 대응하지 않고 하락 중인 것도 전혀 대응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수익은 모두 다 까먹게 되고 손실폭은 계속 커지고 현금은 들고 있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 점만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을 모두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구간이에요. 즉 지금 당장 밀어낸다고 해서 막 안 쉬고 290불, 280불 다이렉트로 월요일에 떨어집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니까 그 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떨어지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테슬라 이때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갔던 것을 기억해 보자면 당연히 지금 구간도 떨어지고 나면은 하나의 패턴을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보유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 점만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양자 섹터 진행드릴 건데요. 사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부터 양자 대장주인 하나인 리게티 컴퓨팅은 저점 대비 200% 이상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자 엔비디아가 6%대 4%대 뭐 밑에 TSMC가 6%대 하락이 나오는 이런 시장에서 리게티 컴퓨팅이 단 6%밖에 밀리지 않았다는 것은 양자 섹터 아직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날 이미 200%씩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는 밑으로 빠질 때 사실 기대감이 없다면 마이너스 10%, 15% 사실 리게티 장대 음봉 쏟아줘도 사실 아무도 뭐라 못하죠. 그럴 수 있어. 양자 섹터 뭐 매출도 안 나왔잖아. 이제 단물 빠지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리게티 같은 경우가 이 정도만 빠진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캔들 자체는 우려스러운 구간이긴 하거든요.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구간, 우리가 이게 하락 전환형 캔들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하락 전환형 캔들이 지속적으로 밑으로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 기준으로 보았을 때 0.5, 즉 38불 정도까지 밀렸을 때 38불은 재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38불에서 40불 사이는 우리가 지지를 받을 경우 좋은 재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 우리가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피보나치 1.168까지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었고 이미 리게티 같은 경우는 목표한 가격대를 모두 도달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점 기억하시면서 보유자분들은 40.5불 이탈할 때 비중을 과하게 축소하시면서 38불이나 아니면 38불까지 혹시 이탈할 경우 이 밑에 30불 초반 33불, 30불 이때 재미수 타점을 잡으신다면은 당연히 더 좋은 흐름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매수 타점을 기다리면서 매수 타점을 잡고 이 구간 이탈할 때는 비중 축소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해도 리게티 컴퓨팅 어깨 매도하는 거죠. 정말 강한 수익 나왔었고요. 이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게티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양자가 아직 죽지 않는다라는 것과도 같아요. 네. 아이온큐 패턴 자체는 현재 좀 좋지 않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 첫 번째 G라인 매수점 70불, 두 번째 G라인 매수점 60불 초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자 월요일 시장에서 70불 지지받고 V자 반등이 나온다면은 무난하게 다시 한 번 더 전고점까지 도전할 가능성 존재하고요. 반대로 이 60불을 지지받더라도 동일하게 전고점까지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우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갈 때 하나의 상승 추세를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버스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인버스를 지금 막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 아까 나스닥 선물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선물지수가 이 구간을 이탈할 경우 마이너스 한 3% 정도 더 밀리기 때문에 이럴 경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한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자리가 마지막 저점이라면은 당연히 저점에서는 공포가 아니라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긴 하죠. 네, 이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볼벤이 축소가 되면서 이 볼벤 하단이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점 우려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봉 기준에서는 현재 윗꼬리를 길게 된 게 현재 좋지 못한 유성형 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필연적으로 월요일에 한 번 더 약세 패턴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역시도 60불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여기서 횡보가 나오거나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일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스크입니다. 실스크 종가를 5.4불대에 마감을 한 구간이고요. 이게 시외에는 4.7불대까지 떨어졌다가 결국 반등하면서 5.4불대에서 결국 시외에도 마감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 실스크 같은 경우도 매수를 밑에서 잘 잡았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매도해도 수익권으로 매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 직전 전날 장대 양봉의 절반 이상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5.5불에서 손절가가 나오셨으면은 무난하게 그냥 손절 차익 실현 진행하셨으면 됐고요. 두 번째 아직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은 5불대에서 다시 한 번 더 빈 축소하시고 밑에서 재매수 타점은 4.7불에서 4.1불대 사이 우리가 잡아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 지금 빨간색으로 치고 있는 이 구간이 지금 재매수 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7불부터 4.1불, 4.15불 이 구간 위에서 잡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에서 재매수 타점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런 패턴으로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삼각수렴이 나오면서 여기서 횡보가 나오다가 이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이평선들이 집중되면서 위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퀀텀 컴퓨팅 마이너스 10%대 빠지면서 19불까지 하락한 약세 패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약세 패턴이 지금 어디까지? 대략 17.5불까지 빠져준다면은 이 구간도 당연히 좋은 지지라인 매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 10.5불은 이미 구름대 상단 지지받는 구간이자 50일선 지지라인 구간 그리고 이 파란색 상승 추세 하단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도달하면은 당연히 매수를 진행하는 게 맞아요. 미보유자분들은. 예, 보유자분들도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추매 타점을 잡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추매를 잡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때 20불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펠러다인이 아쉬운 그림이 나오면서 8불 초반까지 좀 밀리긴 했는데요. 사실 펠러다인 같은 경우는 이 빨간 선, 즉 8불 아래로는 여기를 훼손하러 온다라는 게 사실 어렵기는 해요. 지라인을 다 잡아놓고 현재 매물대 하단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펠러다인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강한 약세 패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지지받고 반등 나왔던 이런 과거의 패턴들을 기억하자면은 지금 구간도 지라인들을 잡고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자, 월요일 장에서 반등 나와준다면은 자, 무리 없이 이 종목 8.7불, 8.9불, 9불, 9.2불 모두 돌파 매매하는 순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지 캔들, 십자 캔들 하나만 이 근처에서 만들어줘도 다시 한 번 더 상승 잉태형 캔들 나오면서 위로 치고 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자, 현재 매도세가 나왔지만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과거의 펠러다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들 제대로 들어올 때는 현재 거래량의 뭐 10배, 20배씩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거래량 보시면은 이때 거래량의 반의 반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빠지고 있는 게 크게 우려스러울 정도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하락은 우리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간 G라인 매수 유효하고요. 자, G라인 잡고 났을 때 V자 반등 나오는 구간을 보시면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온다면은 결국 이 앞에서 횡보 나왔던 것을 모두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기다리고 있고요. 자, 콘돔 사이도 좀 진행드려야죠. 네. 콘돔 사이 같은 경우도 직전에 4% 정도 밀렸지만 사실 이것밖에 안 밀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패턴이 좋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밀리게 된다면은 밑으로 1.5불대 중반까지는 1.4불대 중반까지 즉 1.4불에서 1.5불까지는 밀릴 수 있지만 지금 이 박스권 쳐놓은 이 구간을 사실 밀어내고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지지받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구간을 훼손하고 다시 한 번 더 전저점 리테스트 굳이 이럴 필요 있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과하게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반대로 지지받는다면 무난하게 1.45불, 1.5불 지지라인 받고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여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퀀텀 사이도 이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직전에 좀 과하게 빠졌지만 자, 레코시스템즈 같은 경우 보시면은 패턴 자체는 약세 패턴이 맞아요. 지금 윗꼬리를 3번 이상 달고 있으면서 자, 상승이 좀 제한되고 있는 구간들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레코시스템즈 보유자분들도 1.9불에서는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
1.9불 손절가 잡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1.9불 이탈하게 되면은 밑에서 1.7불, 1.5불 이런 구간에서 재매수 타점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 점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과하게 하락들이 출현한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과하게 하락이 출현했을 때 있어서 실제로 증시가 한 번 더 빠져준다면, 한 번 더 빠져준다면 이것은 정말 좋은 베스트 매수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막 공포에 빠져서 막 어떻게 하는 것보다 좋은 매수 타점을 잡았을 때 향후에 좋은 상승을 이루어졌던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멤버십 통해서 좋은 매수 타점들은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그 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